안녕하십니까. 제3강 미술심리분석 상담 실제 두 번째 시간의 형태의 의미를 강의할 조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미술심리 분석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 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봄이 왔잖아요. 봄이 오니까 많은 색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다가가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하는데 어떤 색을 많이 가장 보셨어요? 네, 노랑이요? 아, 네, 노랑을 많이 봤죠. 개나리 또 그 민들레도 예쁘게 피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뭐 분홍도 있고 예쁜 그 색들이 봄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어요. 아니요, 나는 그 자색의 목련을 좋아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아이보리색이나 이런 또 하얀 빛으로 보이는 목련을 좋아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물들을 보면서 색은 참 중요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자, 지난주에 했던 색의 의미에서 애정의 요구부터 분노, 폭발까지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복습을 하면 자, 기본적인 애정의 요구는 무슨 색일까요? 핑크일까요? 노랑일까요? 예, 노랑입니다. 네, 노랑은 기본적인 애정의 요구입니다. 요구라는 말은 뭐냐면 나만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어? 아니면 나만 좀 중요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아니면 나를 좀 보호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정의 요구.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장미를 줄 때 물론 빨간 장미도 주지만 노란 장미를 줘요. 그거는 에브리바디 러브에 대한 게 아니고 only you에 대한 러브예요. 그래서 나만 좀 사랑해 주세요. 내 중심적인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보호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의미로 유치원 그렇게 취학전 버스를 보면 그 노란 버스예요. 그치? 아이들 원복도 노란색, 책가방도 노란색. 비가 오면 노란 우산에다가 노란 장화를 신고 물을 튕기고 뭐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노랑은 가장 기본적인 애정의 요구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색이 주황이에요. 주황. 주황은 뭐냐면 오렌지색이라고도 하고 우리 주변에 따뜻한 색깔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주황과 가장 친근함, 우리가 미술 심리 분석이 끝나고 작업 치료 시에는 가장 선호한 색 중에 하나가 주황이에요. 왜냐하면 따뜻하고 온화하고 누군가를 좀 밝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주황인데 심리 생리적인 의미는 결핍입니다. 결핍. 애정의 결핍. 예정의 결핍이라는 그 어떤 결론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 해서요. 아동들에게 나타나거나 또 성인 아이에게서도 나타나지만 그 주황의 결핍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집착, 또 하나는 회피로 나타납니다. 집착은 조금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친구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엄마 혼자 가지 마. 혼자 시장을 가거나 엄마가 뭘 사러 가시면 저도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하면서 엄마 꼭 데려가세요. 안 데려가면 나 올 거예요 하면서 시장도 따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드러누워요. 드러누워서 엄마 이거 안 사주면 나 엄마들 안 할 거야. 엄마들 안 할 거야 하면서 시장 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우는데 왜 안 사주지?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면 이제 목적을 달성하고 집으로 엄마랑 같이 이제 치맛자락을 잡고 쫄려 오지만 결핍에서 집착보다는 나타나는 것은 이제 회피입니다. 회피는 어떤 의미를 보면 이 아이는 굉장히 어른스럽다. 애어른이다. 이 아이는 키우기가 참 좋겠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결핍의
회피는 뭐냐면 어머니 시장 안녕히 다녀오세요. 저는 블럭 가지고 놀고요. 간식도 먹고 냉장고 문도 잘 닫아 놓을게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하는데 그때부터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부터 혼자 견뎌내야 되는 아픔을 이 아이가 이제 고스란히 받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색은 뭐냐면 분홍입니다. 분홍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분홍은 특히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아픈 마음입니다. 특히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픈 마음은 주로 주조색이 여자아이가 그리면 핑크에 이렇게 예쁜 원피스를 그리고 그 핑크색을 통 그린다든지, 남자 아이도 두 팔을 이렇게 높이 들고 핑크색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주조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음은 뭐냐면 갈색입니다. 갈색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애정 가난, 그죠? 경제 가난, 그리고 욕구 불만입니다. 욕구 불만. 애정 가난, 경제 가난, 욕구 불만은 거기도 두 가지로 좀 나타나요.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공격성이 나타나고요. 아주 내향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식탐에서 이걸 음식의 어떤 의미에서는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국수에도 고기에도 그리고 식탁에도 싹 다 뭐로 나타날까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는 갈색으로 해서 나는 너무 애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요. 욕구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은 무기류를 그려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엄마를 의미하는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제외한 동물을 그려서 뭐 불을 뿜게 한다든지, 그래서 갈색을 주조색으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 불만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색은 뭐냐면 빨강입니다. 빨강은 분노, 비판, 공격입니다. 심리, 생리적 의미. 그냥 내용적인 의미는 굉장히 활기차고 열정적이고 주위를 환경을 굉장히 활기차게 만들지만 심리, 생리적인 의미는 분노, 비판, 공격입니다.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분노는 주로 아이에게 나타나는 걸 보면 주먹을 쥐고 있다는 거나 인상을 쓰고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빨강색을 온통 칠해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분노 폭발이 됩니다. 분노 폭발.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우크라이나에서 강의할 때 빨간 원피스를 입고 나오니까 한 친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교수님 분노 폭발, 어떻게 여기 허리띠도 빨간 데에다가 검정색을 메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그 친구에게 오늘은 교수님이 분노 폭발이 아니고 강의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라고 내가 입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65일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처럼 온통 빨강으로 365일을 입는다면 이거는 뇌질환, 정신질환 부분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세계 중요성의 중에서 애정의 요구부터 분노 폭발까지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형태의 의미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미술 분석 심리에서 나타나는 5개 요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요소 5가지 중에 색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형태입니다. 자, 형태의 의미는, 오늘 형태의 의미는 HTP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HTP는 우리 한국에서 하면 KHTP라고도 하고요. 집나무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자, 우리 친구가 왔을 때, 내담자나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초기 면담에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HTP 기법입니다. 하우스 트리 펄슨입니다. 친구들이 오면
친구야 안녕 인사하고 난 뒤에 이름, 생년월일, 만 나이, 성별, 그리고 결혼 유무를 씁니다. 물론 친구들은 결혼 유무를 쓸 수가 없죠. 제가 뭐 초등학교 위클래스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림 분석할 때 기본은 성별도 쓰고 결혼 유무도 묻는단다 이런 6학년 남자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모태솔로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모태솔로란 말은 저는 결혼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던데 결혼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자녀냐 내가 남편이냐 부인이냐 그래서 여자나 남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분석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은 2장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10회기를 하든 20회기를 하든 또 뭐 10시간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를 보고 분석을 정확하게 하려면 동적 가족화도 하고 그림을 또 이제 다른 그림을 이제 같이 그리기도 해서 총 5장 정도만 있으면 99.8%는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담사가 임해야지. 맞을까?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타로가 아닐까? 아니면 때려 맞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여기는 예술 심리 치료학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HTP에 대해서 분명하게 익히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전달을 합니다. 얘들아, 집나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희 위탁기관에서 오는 연구소의 위탁기관에서 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쌤 됐어요. 저는 그림을 HTP를 따로따로도 보고 정신과에서는 하우스 트리 펄슨을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해보고요. 같이 하는 것도 해보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하세요. 선생님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너가 그렇게 그렸던 그림이 얼마나 변화된지도 보고 또 선생님이 네 마음을 읽어주고 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우울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또 불안이라든지 단약에 집중하지 못한 많은 것들 가정 환경이라든지 관계 형성이라는 것을 한번 서로 대화하고 또 조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단다. 그럼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색칠은 크레파스로 칠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실 때 2장을 이야기하면서 집나무 사람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거는 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 돼요. 되는데 꼭 집나무 사람은 그려주세요. 그리고 색칠도 해주고 내가 꼭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색칠도 하고 이렇게 그림을 후다닥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집나무 사람을 그릴 때의 형태 의미도 생각해보고 하면서 시간은 보통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줍니다. 주고 초등은 45분 정도의 상담을 하기 때문에 또 피드백도 한 15분 정도 해줘야 되고 피드백은 첫날은 4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다투고 싸우는데 니는 집을 잘 나갔다 들었다 하구나. 그리고 너 뭐 친구하고 관계도 안 좋고 폭언도 하고 그렇네. 이렇게 하면 다음 주 안 오겠죠. 이제 엄마 아빠가 의견을 안 맞지 않거나 다툴 때 너는 마음이 참 아프구나. 그리고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을 때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선생님도 마음이 약간 좀 아파오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죠. 한 40%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우스, 집은 형태의 의미에서는 가정의 환경입니다. 가정의 환경이라는 것은 화지의 바탕, 하늘도 가정 환경입니다. 어항에 있는 물부터 시작해서 물,
시냇물, 강물, 바닷물, 우물물, 모든 물은 가정 환경입니다. 그러면 집으로 그리는 가정 환경은 내부적인, 그리고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상태, 그리고 소통의 여부, 그리고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걱정이나 불안과 가지고 있는 심리를 골고루 보여주는 게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면담에 집을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예, 가정 환경을 알 수 있고 가족 치료의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아무리 연구소에서, 상담소에서, 또 학교 위클래스에서 치료하고 또 이분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아니면은 복지센터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치료해서 돌려보냈는데 가정의 환경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든지, 가족 지지를 못 받는다든지, 학교 지지를 교사 지지, 또래 지지를 못 받으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교육의 효과, 상담의 효과는 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의 여부를 결정할 때는 꼭 가정 환경을 분석해서 그걸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집에는 보통의 우리가 나타나는 작업 치료를 할 때 따뜻함의 의미, 노랑, 주황, 분홍, 빨강, 보라 이런 부분은 따뜻한 색으로 심리 치료를 하지만 내담자가 그리는 그림의 따뜻한 색은 가정에서 따뜻한 색은 우환과 질병과 상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집에 그렸는데 분노, 비판, 공격이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형태의 어떤 색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색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겨우 색을 알았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또 색이 달라지네요. 하지만 따뜻한 색은 나타나면 이 아이가 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가족 중에 우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있구나도 보고, 집의 형태가 너무 작은데 산 위에 있다든지 바다에 빠져 있다든지 하면 경제적인 의미나 건강상의 의미로 가정에 문제가 왔구나. 특히 바다에 빠뜨려진 집은 경매나 경제적인 문제가 극하게 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내면이 요동을 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구나. 특히 보라색으로 파도가 치면 엄마의 히스테리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집은 어떤 아이는 초가집을 그립니다. 초가집은 뭐냐면 얘 정서는 시골집이구나. 이분의 정서는 고향을 그리워하구나.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지만 특히 성인들이 그렇게 그릴 때는 경제결핍, 애정결핍이, 특히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결핍이 심하구나 보시면 되고, 아이들이 갈색을 주조색을 했을 때는 용돈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용돈을 줘도 끊임없이 소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초가지붕의 박넝쿨에, 장독대에, 울타리에, 수양버들에 닭새끼가 놀고 있어. 이거는 지질이 궁상입니다. 가난에 찌들다 못해서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와집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기하학적인 형태로 각지게 그리면 이거는 우리 집에 있는 가난이 누구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사각은 아빠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그렸다. 아파트는 각진 건물이잖아요. 아빠입니다. 자, 그러면 부인이 그렸다. 그러면 남편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그렸다. 이거는 본인의 이제 소통의 여부입니다. 창을 파랗게 아주 옅은 하늘색 계통의 창을 크게 그렸으면 아빠나 남편이나 본인이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창을 검정색으로 그렸거나 테두리를 했거나 회색으로 칠했거나 군청색으로 칠했으면 아빠와 소통하고 싶은데 눈만 마주치면 불통이다.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검정 라운드에 하늘색이다. 아빠와 소통은 하고 싶은데 아빠의 저지 상태로 힘들다. 그런데 그 창문이 위로 올라갔다. 다락방의 창문처럼 동그랗게 위로 올라갈수록 소통의 부재. 그러면 창에 커튼이 달려있다. 이거는 우리 집 환경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창문이 넓게 열려있다. 그러면 오픈마인드인데 우리 집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근데 그 집에 3가지 이상의 색이 있다. 이러면 우리 집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위기 청소년, 비행 청소년의 80% 이상은 집은 나가면 들어가기 싫고 들어오면 나가고 싶은 게 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불안하게, 어떤 아이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어떤 아이는 계단을 그려요. 근데 계단은 소통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집을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저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새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조류니까 대가리잖아요. 대가리가 바깥으로 가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가족 중에 사랑이 떠나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대가리가 집으로 향하면 사랑이 왔으면 좋겠다예요. 근데 그 새의 대가리에 뭐가 있다? 부리에 애벌레를 물고 있다. 이러면 내가 원하는 사랑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다예요. 자, 집의 형태는 집을 여러 채 그렸다. 이러면 어떤 집을 가도 뭐하다? 불안하다예요. 자, 엄마의 외도가 나타나는 집은 뭐냐면 버섯집에 2개가 있으면 엄마의 외도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하면 아이가 나는 아빠 외에 남자친구가 생겼어. 이렇게 엄마가 표현하지 않아도 아이가 버섯집을 2개 그려요. 더 확실한 거는 뭐냐면 태양을 2개 그려요. 아빠의 태양을 하나, 새아빠의 태양을 하나. 해바라기는 아버지를 의미하는데 해바라기 2개. 이렇게 똑하니 나타나요. 자, 아빠의 외도는 뭐냐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조끼를 주황파랑 조끼를 입고 낚시를 하면 배는 엄마를 의미해요. 그 낚시를 하는데 주황파랑의 옷을 입고 낚시를 하면 엄마의 외도로 인한 가출이에요. 그러면 아빠의 외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와집 옆에 뭐가 있어요? 초가집이 있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든지 그 안에 버섯집을 그렸는데 사각으로 나타나 있으면 버섯집 2개도 아빠의 외도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 혹여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2층 집에다가 우리가 땡땡천국이라는 김밥 파는 데 가면은 성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3개가 있고 2층 집이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2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이에요. 아니, 가끔씩 하다가 제게 그림을 가져와서 분석해 달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가져온 분한테 말했어요. 친구의 남편은 자녀 2을 데리고 와서 재혼을 하셨네요 하니까 아이 교수님 그림도 잘못될 수 있죠. 우리 친구는 총각으로 결혼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했는데 2달이 지나서 교수님 죄송해요. 우리 친구가 그러는데 전초로부터 전화가 왔어. 남편이 아들 2 있는데 속이고 총각으로 저랑 결혼했는 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림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게 나타납니다. 자, 주는 집 안에 내가 들어있다. 이렇게 창문에 턱을 개고 바깥을 보고 있든 손을 들고 있든 식탁에 앉아 있든 집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이 집 구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우스
그다음에 트리예요. 트리. 나무는 뭐냐면 개인의 건강 상태, 지적인 상태, 어릴 때 매 맞은 흔적, 하체의 성적인 문제, 그리고 잎을 통해서 두뇌의 활동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얼마나 건강 상태가 좋은지, 또 두뇌 활동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극한 조현병 증세로 힘들어 하는지, 어릴 때 매 맞은 상태로 아파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자, 몸통은 줄기 큰 부분입니다. 머리까지. 그러면 가지가 나타나면 그거는 이 친구는 DNA가 아주 좋은 머리로 태어났대. 근데 장가지만 있는 거는 정말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잔머리만 쓰는 경우도 나타나고요. 머리는 쓰는데 굉장히 둔탁한 머리, 아니면 굉장히 예민한 머리. 근데 활동이 원래는 갈색에다가 초록이나 녹색 계통의 잎이 몽글몽글 이렇게 구름처럼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잎을 하나하나, 어떤 분은 200장의 잎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강박에 가까워요. 강박이나 굉장히 억압에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벚꽃처럼 막 흩날리면은 뭘까요?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힘든 사건에, 힘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뿌리가 굉장히 지저분하다. 이거는 성적인 문제예요. 뿌리가 너무 건강하다는 건강을 과시하는 거예요. 몸통이 너무 크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허세도 있습니다. 열매가 너무 많다. 난 잔소리를 무지무지 싫어해요. 아니요, 나는 식탐이 너무 많아요 하면 나무에다가 통닭도 매달고 아이스크림도 매달고 수박도 매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나무는 긴 가로수길을 그렸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지처럼 묶어져 있다.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예요. 자, 그런데 두 그루의 나무를 그렸다. 이 친구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 줄기 부분에 뭐가 있다? 나이테 같은 게 많이 있다. 이거는 어릴 때 매 맞은 상처로 어릴 때 매 맞은 상처가 뭐가 아픔이 됐다. 그 매 맞은 아픔이 뭐가 됐다? 상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루터기처럼 베어졌다. 이거는 나는 꿈과 희망과 소망을 잃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 그루터기 나무 위에 책이 던져져 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나는 학업을 포기했다는 거죠. 자, 나무 형태의 아래에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친다는 거는 자기 학대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나무가 잘렸다 이러면 정체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나무 뒤에 건물 뒤에 내가 숨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가지의 끝에 열매나 꽃이나 잎이 달려 있다. 이거는 이목구비,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계통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신체가 휘어졌다. 이거는 척추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래요. 자, 열대 잎처럼 줄기가 가는데 잎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아동기에서는 나타나는 거는 극한 슬픔을 겪었거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극한 슬픔을 겪었을 때 그런 그림도 그리고요. 또 하나는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뿌리 부분하고 연계성 있는 그런 부분을, 색도 어떤 색을 칠했느냐 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도움반에, 위클래스에 또 도움반 친구에게 수업을 하러 간다면 나무의 형태의 모형을 조금 두꺼운 화지에다가 이렇게 마분지나 조금 더 두꺼운 그런 종이에다가 나무 형태를 오려서 예시품을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서 예시품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도움반 친구들을 3년 동안 이제 그 미술심리 작업 치료로 들어갔을 때
제가 모형을 8개의 모형의 나무를 붙여도 그 아이들 12명의 아이들 중에 11명은 가지가 끊긴 상태로 그렸어요. 그거는 뭐냐면 발달장애 있는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자, 어른들이 그렇게 그렸다 했을 때는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전조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앓고 있을 상황에도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건강에 대한 부분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자, 낙뢰가 막 번개가 치는데 가지가 부러졌다. 이거는 현재도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력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묵인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법적인 부분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방임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폭행이 노출되어 있는 나무는 뭐냐면 고사목 같은 나무나 나무 줄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거기 뱀이 투하합니다. 뱀이 이제 통과하는 그 그림은 반드시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뿌리가 지저분하고 알이 있다면, 남자가 그렇게 그렸다면 임신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여자가 그렇게 그렸다면 임신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격가지가 많다. 이거는 뭐냐면 성희롱이나 성추행 아니면은 성적인 발언에 굉장히 민감하거나 상처가 있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격가지를 많이 그립니다. 이런 부분 다 가지에 뭐가 있다, 그네를 달아놨다. 이거는 뭐냐면 쉬고 싶다예요. 근데 그네에 사람이 타고 있다. 이거는 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다. 그거는 뭐냐면 좌불안석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우스트리 펄슨입니다. 왜 피플을 안 하고 펄슨을 하냐면 개인 심리를 잘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펄스를 해라 했는데 아이들이 피플로 많이 표현합니다. 축구하는 친구를 그린다든지 온 가족을 다 그린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5, 6명을 그린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조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그렸다면 그러면 이거는 할아버지 심리고 이거는 할머니 심리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모든 나타나는 그림은 이 사람 그린 사람의 본인의 심리라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펄슨에서 나타나는 머리부터 머리가 갈색이다 이러면 여러분 원래는 이제 검정을 보통 하는데 갈색이다 이러면 애정의 결핍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신체에서 나타나는 피에서 나타나는 그림의 형태를 보면 상체만 그렸다. 이거는 하체의 불만족입니다. 나는 허벅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발이 너무 커요. 아니면 다리가 짧아서 나는 하체가 불만족이에요 하면 상체만 그리는 경우가 있고요. 자, 눈알의 형태도 잘 보시는. 웃는 눈은 웃는 게 아닙니다. 숨기는 겁니다. 자, 입을 크게 그리고 검정 테두리로 크게 그리고 빨간색을 넣었다. 이거는 폭언이나 아주 그 거칠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를 너무 촘촘하게 그렸다. 이것도 이제 억압적인 형태의 그 폭언에 가까운 그런 이제 형태로 보시면 되고, 입술만 진하게 했다는 거는 뭐냐면 음란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팔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팔을 두 손을 높이 들었다. 물론 한 손 높이 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조 요청입니다. 구조 요청. 나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상황을 알리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양팔을 머리 뒤로 갔다. 이거는 절도, 특수절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 양팔을 벌렸다. 이거는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환영해요. 나는 친구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해요. 자, 팔을 내렸다. 체념. 저는 포기하고 싶어요. 지쳐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자, 손을 뒤로 갔다.
이거는 도벽, 숨김이에요. 자, 그리고 손을 앞으로 모았다.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뒤로 숨기는 하고 같은 의미. 장갑을 꼈다. 이것도 다 도벽이나 숨김이에요. 손을 앞으로 했다. 이거는 바라는 게 있다. 기도손 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게 있다예요. 자, 손을 이렇게 팔짱을 꼈다. 팔을 이렇게 팔짱을 꼈다. 이거는 관망하는 거예요. 그죠? 팔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시면 되고, 자, 그림의 형태에서 사람을 그릴 때 졸라맨으로 이렇게 선만 그리는 거, 이거는 정체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체성이 낮은 여기다가 살구색을 그렸다. 이거는 우울과 자살의 고지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들어 누웠다. 엎어져 있다. 모래찜질을 한다. 아니면 나무에 기대가 있다. 쭈그리고 앉아있다. 쭈그리고 앉아있다. 이것도 다 우울과 자살고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잘 보셔서 사람의 형태는 많이 모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여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예요. 모여서 살고 싶다. 그런데 마스크를 꼈다. 눈, 코, 입을 그리지 않았다. 이거는 마스크를 꼈다. 이거는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의 형태를 작게 그리고 이 아이가 마스크를 하고 울면서 뛰쳐나왔는데 집 밑에 이런 굴이 있다. 개미굴 같은 굴이 있고 알이 있다. 내 나무를 검정태양인 아빠가 핥고 있다. 이거는 내 가정에 일어난 근친상간이라든지 새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한 여고생이 울면서 뛰쳐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그림을 잘 보셔야 되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정, 눈알의 위치, 귀, 코, 입의 형태를 어떻게 그렸느냐, 목에 뭐가 있냐, 아니면은 손발을 그리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주먹을 쥐었느냐 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HTP에 들어갈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색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의 의미입니다. 형태의 의미 중에서 중요한 의미, 뭐 가정환경이라든지 아버지 어머니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미술심리 분석의 실제에서 두 번째 시간에 형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제를 가지고 이런 평생교육원에 연구 자료를 하든 대학원에서 여러분이 논문의 주제를 하든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중요한 기법으로 쓰든 아니면 내 가족을 향해서 또 내 자신의 심리를 분석을 하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숙지를 하셔야 사실은 전문인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한 주간 동안 HTP에 대해서 다른 책이나 참고사항도 많이 보시고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전문인으로 또 많은 사람을 돕는 조력자로, 상담사로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건강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